치료법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본인이 혼자서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여기 이제 뭐 병원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면,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요, 이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뭐 실체가 별로 없는 이상한 증상이다, 꾀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저 병원으로 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주 명확한 원인이 있는 그런 질병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말 그대로 설 때 심장이 빨리 뛴다, 내가 그게 느껴진다, 이런 거를 이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앞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 심하면 이제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죠. 자율신경과 관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혈압이 갑작스럽게 낮아지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체위에 따라서 혈압이 제대로 반응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고, 그 두 가지를 이제 관장하는 것이 또 자율신경계고, 자율신경계에 특히 교감신경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문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법은? 치료법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증상에는 이 약을, 아니면 뭐 저런 문제에서는 수술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지러운 증상들에 생기는 그런 약을 기립성 저혈압인 분들에게 처방을 하거나 휴식을 좀 하시거나 생활 습관을 좀 고치거나 라는 것이 이제 치료의 한계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원인을 명확하게 못 밝혔기 때문에 그 치료법이 애매모호하고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되는데요. 이 문제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뚜렷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은 등척추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우리 뇌신경과 꼬리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뇌신경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등척추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이 문제가 생기면서 등에 문제가 생기고요, 골반이 틀어지면서 등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목 문제와 골반의 문제들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의 문제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법을 잘 못 찾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꼬리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교감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부교감은 뇌에서 나오는 부교감, 또 척추에서 나오는 부교감,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교감의 문제들도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뭐 현대인들 허리 디스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체중이 많이 나가서도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지만, 운동하면서도 생기고, 잘 안 움직이서도 생기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생기고,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 뭐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흔하게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부교감 신경의 문제들을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의 이야기를 빼고는 치료법도 찾을 수가 없고 원인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병원을 가도 자율신경 검사라는 방법은 있지만 치료법에 대해서 척추와 관련돼서 분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여기 이제 뭐 병원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 저혈압 환자들에게 최악인가요? 자세를 바꿨을 때 생기는 문제는 대개 혈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약을 좀 세게 먹는다, 필요한 혈압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뭐 기립성 저혈압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혈압이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20에 80을 정상 혈압 범위라고 이제 보긴 하지만, 혈압이 135 이상이 되면 고혈압의 이제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 140 이상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고혈압이 되는데, 저혈압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90에 70 정도만 돼도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키가 다 다른 것처럼, 또 체격이 다 다른 것처럼, 누구나 사람이라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120에 80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고혈압 아니면 또 저혈압으로 분류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자세를 바꿨을 때, 미주신경 실신이라든지 뭐 기립성 자율신경 이상이 이제 생겼을 때는 이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고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변동하는 그런 혈압이 얼마나 편차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런 편차가 자율신경이 고장났을 때 편차의 폭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의 혈압을 제대로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고혈압 환자도 기립성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저혈압 환자들도 기립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도 피곤한 사람들, 그 이유는 뭘까요? 자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개 브레인 포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머릿속이 그냥 뭐 안개 낀 듯이 답답해요. 아니면 깜깜해요.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많이 하는데, 머리가 멍해지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얘가 신체 활동을 그만두고 계속 눕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일을 하기가 싫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기력증이다, 만성 피로다, 브레인 포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그건 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뇌는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지,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문제다라는 걸 이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일단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요, 그런 분들은 다 척추 상태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척추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신경계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신경계 중에서도 등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과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골반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골반이 됐든 등이 됐든 이 길목은 항상 목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이 고장나면 등척추, 허리척추, 골반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의 신경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나아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일 간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걸 거예요. 탕에 들어간다든지, 또 인위적으로 하려면 마사지를 좀 해서 순환에 좀 도움을 준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양의 이제 운동이 좀 필요한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특히나 혈액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이제 회복해 보려고 운동을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걷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 정도에서부터 서서히 몸이 나아지는 상태에 따라서 강도를 올려야지, 처음부터 이만한 강도로 확 올려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더 지치게 되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자세 자체가 좀 괜찮아야지 되겠죠. 삐딱한 자세, 꼬운 자세, 뭐 틀어진 자세 이런 것들로는 결국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잘 못 주게 될 거고, 척추가 고장 나 있는 상태에서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척추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동작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든지,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뭐 삐딱하게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세포가 다시 회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런 영양소가 요소요소에 쓰여지고 찌꺼기도 좀 청소해내고, 내 몸의 세포가 좀 더 완전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도 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으셔야지 될 거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꼭 이 문제를 극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좀 더 되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사무실을 한 바퀴 돌거나 화장실을 한번 돌면서 골반을 움직여 주고요, 척추를 내가 고정되어 있는 자세에서 풀어주고 세워서 다른 동작을 가미를 해서 약간의 이제 가동 범위를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 내 자율신경계를 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평상시에 내가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실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이 연구가 굉장히 깊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증상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도 저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 이 병원 가서도 해결 안 되고 저기 가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오.